안녕하세요. 잘 지내셨나요? 네. 127일 남았네요. 참 시간 빠르죠? 저도 올해 매년 생각하는 거지만 매년 영어 좀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책을 한 번도 펼쳐본 적이 없어요. 저도. 판례 특강도 있네요. 요즘은 참 그 문제들이 조문 판례, 여기서 거의 나와요. 조문 판례. 그래서 공부가 좀 어렵다 그러면 조문 판례만 보는 겁니다. 그러면 한 80점 나올걸요? 조문 판례. 민법 조문 판례. 민법 조문과 판례. 그렇죠. 조문도 한 450개밖에 안 돼요. 민법 조문이. 많으신가요? 저 대학교 1학년 때 5번 썼는데 1118개를. 그 흔적이 아직도 있어요. 여기 굳은 살이. 네, 450개 정도밖에 안 되니까 네, 괜찮을 것 같은데요. 그러면 뭐 한 80점 나올 것 같은데 오늘은 부동산 등기법 지난 시간에 다 했다고 간주하고 네, 오늘은 공간정보법 들어갈 겁니다. 오늘 다 끝내야 되니까 다는 못해요. 어려운 거 위주로 진행을 할 겁니다. 못한 것은 문제풀이 할 때 또 진행을 하면 돼요. 문제풀이 할 때. 그러면 이제 맨 앞에 보겠습니다. 맨 앞에 용어의 정의가 나오는데요. 용어의 정의에서 한 문제 정도가 출제가 되는데 뒷부분에 강론에서 중요한 부분은 다 체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뒷부분에 나오지 않는 거 그걸 좀 위주로 보시면 4번 좀 보십니다. 4번 3쪽에 4번 지적소관청이 나오는데요. 지적소관청은 토지 정보를 담당하고 있는 관청, 이를 지적소관청이라고 부르죠. 토지 정보를 담당하는 관청이란 뜻이에요. 이 토지 정보를 담당하는 관청인 지적소관청은 둘이 있습니다. 둘이 아니라 3개가 있죠. 시장, 군수, 구청장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 시장, 군수, 구청장은 보통 2개의 법적 지위를 가지고 있어요. 첫 번째, 지방자치단체로서의 법적 지위도 있고, 두 번째, 국가의 하부 행정기관으로서의 법적 지위도 가지고 있습니다. 국가의 하부 행정기관으로서의 법적 지위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 공간정보법에서의 지적소관청은 이 지자체로서의 지적소관청을 시장군수 구청장을 얘기하겠습니까? 아니면 국가의 하부 행정기관으로서의 시장군수 구청장을 의미하겠습니까? 네, 이거라고 얘기했죠. 그렇죠. 우리 공간정보법은 통치권에 관한 정보에 관련된 법이에요. 따라서 국가의 하부 행정기관으로서의 시장, 군수, 구청장을 의미하게 될 겁니다. 맞습니까? 그러면 요 구청장은 반드시 지방자치단체일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네? 지자체일 필요가 없죠. 맞습니까? 국가의 하부 행정기관으로서의 시장, 군수, 구청장을 의미하기 때문에 반드시 이 구청장은 지자체로서의 구청장일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즉, 비지자체라도 상관이 없다는 겁니다. 이거 이해가 되십니까? 따라서 이 구청장은 비자치구청장도 포함을 하는 겁니다. 비자치구청장도 포함을 하더라는 겁니다. 이걸 좀 이해를 해 두셔야 되는데, 그렇죠? 네. 자치구가 아닌 구청장도 이 지적소관청 안에 포함을 시키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거기 4번을 보시면 지적소관청이란 지적공부를 관리하는 특별자치시장, 시장군수 구청장을 말하는데 맨 마지막에 가로를 보시니까 자치구가 아닌 구에 구청장을 포함한다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네. 이거 이해가 되십니까? 비자치구청장을 포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여기는 갑이라는 시입니다. 갑이라는 시예요. 그런데 이 시는 4개의 비자치구가 존재합니다. A라는 비자치구, B라는 비자치구, C라는 비자치구, D라는 비자치구가 존재합니다. 이건 비자치구예요. 그런데 이 비자치구청장도 지적소관청 안에 포함을 시켰죠. 맞습니까? 그렇다면 이 비자치구를 두고 있는 요 시의 시장은 지적소관청이 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만약에 이 시의 시장도 지적소관청
지적으로 인정을 하게 되면 여기 있는 토지에 관한 정보에 대해서 지적소관청은 둘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렇죠? B자치구, 여기 D9의 구청장님도 지적소관청이 되고, 그 다음에 요 갑이라는 시의 시장님도 지적소관청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분쟁이 발생을 해요. 그렇죠? 동일한 토지에 대해서 지적소관청이 둘이 나타나게 되면 분쟁이 필연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면 요 시의 시장님은 요 지적소관청으로서의 지위를 인정할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없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거기 지문을 보시면 자치구가 아닌 구의 구청장을 포함하니까 그 위에를 보시면 자치구가 아닌 구를 두는 시의 시장은 제외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기 포함 제외를 이해를 좀 해 두셔야 돼요. 포함 제외를. 그 다음에 하나 더 출제가 될 수가 있는 게 6번의 연속 지적도입니다. 연속 지적도. 이 연속 지적도는 지적 측량을 하지 아니하고 라고 되어 있죠. 이 연속 지적도는 거기 보시면 전산화된 지적도 임야도 파일을 이용하여 라는 문구가 있습니까? 그러면 전산화된 지적도 임야도 파일을 이용해서 이거를 붙인 겁니다. 지적도 임야도를 컴퓨터 파일 형태의 지적도 임야도를 붙인 거예요. 여러 개를 붙인 것이 전산 지적도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지적 측량을 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없어요. 기존의 지적도 임야도를 합친 것에 불과하니까 연속 지적도만을 위해서 측량을 할 필요가 없더라는 겁니다. 이거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지적 측량을 하지 아니하고를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시면 측량에 활용할 수 없는 도면이라고 되어 있죠. 왜 측량에 활용할 수 없는 도면이냐면 법적인 지적 공부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법적인 지적 공부는 8가지만 있죠. 가시적 지적 공부 7개, 불가시적 지적 공부 1개, 총 7개의 8개의 지적 공부만 있습니다. 그 안에 이 연속 지적도가 포함되어 있습니까? 없죠. 따라서 법적인 지적 공부가 아니니까 이거 갖고 지적 측량을 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이거 이해가 되십니까? 네, 그래서 이 두 가지는 좀 꼼꼼히 보셔야 될 거예요. 넘어가겠습니다. 어디를 보시냐면 7쪽에 지번의 구성 및 부여 방법이 나오는데요. 지번의 구성 및 부여 방법 이거 좀 보겠습니다. 여기서 무조건 출제가 이루어지게 될 텐데요. 지번은 크게 단식 지번이라는 것도 있고 복식 지번이라는 것도 있어요. 단식 지번, 복식 지번. 여기서 단은 하나라는 뜻이 될 테고 식은 형식을 얘기하는데 이 형식은 숫자를 얘기합니다. 아라비아 숫자를 얘기해요. 아라비아 숫자를 얘기할 겁니다. 따라서 하나의 아라비아 숫자로 구성된 지번을 단식 지번이라고 부를 겁니다. 그래서 이런 형태로 이루어진 것이 단식 지번입니다. 아라비아 숫자 1개로 구성된 거 단식 지번. 그럼 복식 지번은 무슨 뜻이겠습니까? 2개의 형식으로 이루어진 지번이니까 2개의 아라비아 숫자로 구성된 지번을 복식 지번이라고 얘기를 할 겁니다. 이런 형태로 이루어진 것이 복식 지번이에요. 이때 요 앞에 있는 숫자를 본래의 지번이라고 해서 본번이라고 부를 테고 요 뒤에 숫자를 본번에 붙은 지번이라고 해서 부번이라고 부릅니다. 요 부자는 붙일 부자예요. 본번에 붙은 지번 부번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요 대시 표시는 뭐라고 읽는다고 했습니까? 의라고 읽는다라고 했습니다. 100-5라고 읽으시면 위법행위를 저지른 거라서 감옥에 갈 수도 있어요. 그렇죠? 100의5라고 읽어야 될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 지번은 본번만으로 지번이 구성될 수 있습니까? 있겠죠? 단식 지번이 본번만으로 구성된 지번이 단식 지번이 될 겁니다. 그렇다면 부번만으로 지번이 구성될 수 있겠습니까? 붙은 지번. 없겠죠? 이 본번에 붙은 지번이 부번이기 때문에 본번을 전제로 하는 겁니다. 따라서 부번만으로 지번이 구성될 수는 없을 겁니다. 또한 이 지번은 임야대장과 임야도에 등록이 될 때는 임야대장과 임야도에 등록이 될 때는 요 아라비아 숫자 앞에 산자를 붙이죠. 아라비아 숫자 앞에 산자를 붙입니다. 뭐라고 출제가 되느냐면 아라비아 숫자 앞에 임자를 붙인다라고 출제를 합니다. 임자가 아니라 산자를 붙이는 겁니다. 여기 임이라는 표현이 있기 때문에 임자를 붙인다라고 많이 출제를 해요. 임자가 아니라 뭐라고요? 산자. 요즘에는 이것도 출제하죠. 아라비아 숫자 뒤에 산자를 붙인다. 이렇게도 출제를 합니다.
틀렸죠? 아라비아 숫자 앞에 산자를 붙이는 겁니다. 그것을 지번이라고 얘기를 할 겁니다. 그 다음에 지번의 부여 방법이 있는데 여기서도 출제가 이루어질 텐데 이 지번의 부여 방법은 두 가지 원칙이 있습니다. 우리 공간정보법에 의하면 지적소관청은 지번 부여 지역에 대해서 지번을 순차적으로 북서기번의 방식으로 순차적으로 부여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그렇죠. 지적소관청이 지번 부여 지역별로 북서기번의 방식으로 순차적으로 부여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북서기번의 방식은 뭡니까? 이거는 북서쪽에서 지번이 시작되는 방법이란 뜻이에요. 이 기자가 시작할 기, 일어날 기자예요. 북서쪽에서 지번이 시작되는 방법. 그렇죠. 네. 기자는 시작한다라는 뜻입니다. 시작한다. 그러면 북서쪽에서 지번이 시작되는 방법은 보통 글씨를 이렇게 쓰는 나라에서 북서기번의 방식을 씁니다. 글씨를 이렇게 쓴다든지 글씨를 이렇게 읽는 나라에서는 이 북서기번의 방식을 쓰게 돼요. 이렇게 동서남북이 있을 때 글자를 여기부터 쓰죠. 우리나라는. 그렇죠. 마침표는 어디서 찍습니까? 여기서 찍죠. 그렇죠.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위에서 아래쪽으로. 이게 북서기번의 방식입니다. 우리나라는 북서기번의 방식을 쓸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출제가 되는 게 뭐냐면 북서기번의 방식은 북서쪽에서 지번이 시작되는 방법인데 어느 쪽으로 끝나느냐 이걸 좀 기억해 두셔야 돼요. 어느 쪽으로. 그림을 그리지 않으면 좀 헷갈릴 수 있겠죠. 네. 헷갈릴 필요가 없는 게 북서기번의 방식은 북서쪽에서 지번이 시작되는 방법이니까 끝나는 것은 북의 반대인 남, 서의 반대인 동, 기의 반대는 끝난다. 그렇죠. 그래서 북서기번의 방식은 남동쪽에서 지번이 끝날 겁니다. 남동쪽에서. 그렇죠. 북동기번의 방식도 있죠. 북동기번의 방식. 북동기번법은 이렇게 글씨를 쓰는 나라에서 북동기번의 방식을 쓰게 됩니다. 그러면 여기 동서남북이 이렇게 있을 때 여기가 시작이 되고 여기서 끝나죠. 맞습니까? 이게 북동기번의 방식이라고 불러요. 글씨를 이렇게 쓰는 나라는 어디 있습니까? 중국, 일본, 대만. 그렇죠. 이런 나라에서는 글씨를 이런 식으로 쓰게 돼요. 북동기번의 방식을 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이 북동기번의 방식은 어느 쪽에서 지번이 끝납니까? 북의 반대인 남쪽, 동의 반대인 서쪽, 시작하의 반대인 끝난다. 그렇죠. 네. 그래서 이 남서쪽에서 끝난다는 거 이런 것들을 좀 기억을 해 두셔야 될 겁니다. 그런데 우리 공간정보법은 지적소관청의 지번 부여 지역별로 북서기번의 방식으로 순차적으로 지번을 부여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순차적으로. 그러면 순차적으로 부여한다는 얘기는 1번 다음에 2번이 나오고 2번 다음에 3번이 나오는 것이죠. 3번 다음에 10번이 나오면 이건 순차적으로 부여하는 게 아닙니다. 맞습니까? 따라서 지번은 연속성이 유지가 돼야 됩니다. 순차적으로 부여를 해야 되니까 지번은 연속성이 유지를 해야 됩니다. 연속성이 유지가 되지 않는다면, 즉 순차적으로 부여하지 않는다면 공식기능이 뚝 떨어집니다. 공식기능이 뚝 떨어지니까 이건 말이 안 되죠. 따라서 지번은 연속적으로 부여를 해야 됩니다. 두 번째, 지번은 가능하면 본번으로 부여를 해야 됩니다. 부번이 많이 나오게 되면 이것도 공식기능이 떨어집니다. 공식기능이 떨어지니까 안 돼요. 따라서 가능하면 본번으로 지번을 부여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거기 원칙을 보시면 지번은 지적소관청이 지번 부여 지역별로 차례대로 북서에서 남동으로 순차적으로 부여한다 이렇게 돼 있죠. 여기서 뭘 알 수가 있냐? 북서기번의 방식을 쓴다는 거 알 수가 있고 연속적으로 부여해야 된다는 것도 알 수가 있고 지번 부여 지역의 지번 부여의 주체는 지적소관청이라는 것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 더 기억해 두셔야 될 게 지번을 부여할 때는 시도지사, 대도시장의 승인이 필요가 없지만 기존의 지번을 바꿀 때는 이해관계인이 나타나죠. 따라서 이때는 시도지사, 대도시장의 승인이 필요하다. 이것도 비교해서 기억해 두셔야 될 겁니다. 지번을 부여할 때는 시도지사, 대도시장의 승인이 필요가 없지만 기존의 지번을 바꿀 때는 기존의 지번을 바꿀 때는 이해관계인이 나타나기 때문에 시도지사, 대도시장의 승인이 필요하다는 거 이것도 같이 기억을 해 두셔야 될 겁니다.
그다음에 거기 2번을 보시면 신규 등록과 등록 전환의 지번 부여 방법이 있는데 신규 등록이라 하면 지번을 맨 처음에 신규 등록이라 하면 지적 공부에 맨 처음에 등록하는 것을 신규 등록이라고 부르겠죠. 바다를 메꿔서 토지가 만들어지면 공유수면 매립지 지적 공부에 맨 처음에 등록하는 경우가 있을 겁니다. 한 번도 발견된 적이 없는 무인도가 발견이 됐다면 지적 공부에 맨 처음에 등록이 될 겁니다. 이걸 신규 등록이라고 얘기를 할 겁니다. 그렇죠. 등록 전환은 뭡니까? 이 토지에 관한 정보가 임야대장과 임야도에 등록된 상태입니다. 토지의 표시와 소유자에 관한 정보가 등록된 상태일 겁니다. 그런데 이 정보를 토지대장 토지대장과 지적도에 옮겨서 등록하는 거, 이를 등록이 전환됐다 이렇게 얘기를 할 겁니다. 맞습니까? 임야대장, 임야도에 등록된 토지를 토지대장, 지적도에 옮겨서 등록하는 것을 등록 전환이라고 얘기하죠. 맞죠? 네. 그렇다면 여기 토지대장, 지적도 입장에서는 이건 처음 등록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토지대장, 지적도 입장에서는 처음으로 등록하는 거예요. 그 이전에는 임야대장, 임야도에 등록된 상태였으니까 토지대장, 지적도 입장에서는 처음으로 등록하는 겁니다. 따라서 신규 등록과 등록 전환은 같은 방법으로 지번이 부여될 겁니다. 이거 이해가 되십니까? 신규 등록과 등록 전환은 같은 방법으로 지번을 부여하게 될 겁니다. 제가 예전에 이런 그림을 그린 적이 있어요. 이건 하나의 지번 부여 지역이고 9필지로 구성된 지번 부여 지역입니다. 9필지로. 여기는 1번쯤 될 테고 2번, 3번, 4번, 5번, 5에 1번, 6번, 7번, 7에 1번쯤 될 겁니다. 이렇게 9필지로 구성된 지번 부여 지역인데 이 토지를 신규 등록하고자 하겠다는 겁니다. 신규 등록이나 등록 전환 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지번은 연속성이 유지돼야 되니까, 즉 순차적으로 부여를 해야 되니까 지번을 이렇게 부여를 하게 되면 이게 어떻게 됩니까? 여기 7번이 나왔기 때문에 8번을 부여하게 되면 이게 연속성이 깨져버립니다. 맞습니까? 따라서 이렇게 부여할 수는 없고 어떻게 부여하느냐? 인접토지의 본번에 부번을 붙여서 지번을 부여합니다. 그러면 연속성이 유지가 되더라는 겁니다. 그렇죠? 인접토지 본번에 부번을 붙여서 지번을 부여하면 연속성이 유지가 될 겁니다. 이 토지를 신규 등록 전환 하겠다는 겁니다. 여기 마지막 토지의 지번이 7의 1이니까 8번을 부여하게 되면 연속성이 깨져버려요. 연속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인접토지의 본번에 부번을 붙여서 지번을 부여할 수밖에 없습니다. 맞습니까? 이 토지를 신규 등록 전환 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8번을 부여하면 연속성이 깨져버리니까 인접토지 본번에 부번을 붙입니다. 인접토지 본번은 5번이죠. 그래서 5에 1 부여하면 겹쳐요. 겹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부여를 해야 될 겁니다. 인접토지 본번에 부번을 붙여서 순차적으로 부여를 할 겁니다. 그렇죠? 이거 외워두셔야 돼요. 네, 외울 것도 없죠. 당연한 얘기니까. 그런데 만약에 이런 경우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토지를 신규 등록 전환 하겠다는 겁니다. 인접토지 본번에 부번을 부여하면 이렇게 될 겁니다. 그렇죠? 연속성은 유지가 될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부여하면 연속성 깨집니까? 네, 안 깨지죠? 그렇죠? 인접토지 본번에 부번을 붙여서 지번을 부여해도 연속성이 유지가 되지만 그 지번 부여 지역의 최종 본번에 다음 순번으로 본번으로 부여해도 연속성은 유지가 됩니다. 따라서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되는데 어느 걸 선택해야 될까요? 네, 가능하면 본번으로 부여를 해야 됩니다. 따라서 이걸 선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그 지번 부여 지역의 최종 지번 토지에 인접한 경우, 그 지번 부여 지역의 최종 지번 토지에 인접한 경우에는 그 지번 부여 지역의 최종 본번에 다음 순번으로 본번으로 부여를 할 겁니다. 이 토지를 신규 등록 전환 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무인도라고 생각하고 여기는 바다예요. 인접토지 자체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인접토지 자체가 아예 없습니다. 그렇겠죠? 따라서 인접토지 본번에 부번을 붙여서 지번을 부여할 수는 없고 그 지번 부여 지역의 최종 본번에 다음 순번으로 본번으로 부여합니다.
그 지번 부여 지역의 최종 본번에 다음 순번으로 본번으로 부여를 할 겁니다. 여기에 이 토지를 신규 등록, 등록 전환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인접토지 본번에 부번을 붙여서 지번을 부여하면 부번이 너무 많이 나와요. 부번이 너무 많이 나옵니다. 공시 기능이 떨어지게 됩니다. 따라서 이때는 어떻게 부여하느냐. 그 지번 부여 지역의 최종 본번에 다음 순번으로 본번으로 순차적으로 부여합니다. 8, 9, 10, 11, 12. 그렇죠. 이게 송도 신도시라고 생각해 보세요. 몇십만 필지를 부번으로 부여할 수는 없겠죠. 바다를 메꿔서 토지를 만들었는데 몇십만 필지가 새로 생겼는데 거기에 부번을 다 몇십만 필지 다 부번을 부여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여러 필지의 경우에는 그 지번 부여 지역의 최종 본번에 다음 순번으로 순차적으로 지번을 부여할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림을 통해서 이걸 말로 만드셔야 돼요. 그렇죠. 말로 출제가 되니까 이 신규 등록과 등록 전환의 경우에는 지번 부여 방법은 지번의 연속성이 유지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인접토지의 본번에 부번을 붙여서 지번을 부여하는 게 원칙입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세 가지 경우에는 그 지번 부여 지역의 최종 본번에 다음 순번으로 본번으로 순차적으로 부여를 할 겁니다. 본번으로. 그렇죠. 첫 번째, 그 지번 부여 지역 최종 지번 토지에 인접한 경우. 최종 토지에 인접한 경우. 두 번째, 멀리 떨어진 경우. 멀리 떨어진 경우. 세 번째, 여러 필지인 경우. 여러 필지인 경우. 이 세 가지 경우에는 그 지번 부여 지역의 최종 본번에 다음 순번으로 본번으로 지번을 부여해야 될 겁니다. 그렇겠죠? 출제가 되니까 기억해 두셔야 될 거예요. 그 다음에 신규 등록, 등록 전환은 이런 식으로 지번을 부여하고 두 번째 분할을 봐야 되겠죠. 분할도 예전에 다 했던 거예요. 여러 번. 다 아셔야 되는데 지금쯤이면 이쪽은 100번지 토지고 100의 1번지 토지고 100의 2번지 토지고 100의 3번지 토지입니다. 100의 2번이 빠졌네. 2번지 토지고 100의 3번지 토지고 101번지 토지입니다. 그런데 이 토지를 분할을 하겠다는 겁니다. 분할은 한 필지 토지를 두 필지 이상으로 나눠서 지적공부에 등록하는 것을 분할이라고 하죠. 네. 그러면 이제 종전에 한 필지였을 때는 지번이 몇 번이었습니까? 100의 1. 그런데 세 필지로 나눠졌으니까 두 개의 지번이 필요합니다. 어딘가 훔쳐와야 되겠죠. 네. 이때 이 종전의 지번은 아까 북서기번의 방식을 쓴다고 했죠. 위에서 아래쪽으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가는 게 북서기번의 방식이에요. 그럼 이 종전 지번은 여기다가 쓰면 됩니다. 100의 1. 그래서 한 필지는 종전 지번으로 부여하는데 가장 오른쪽 거 또는 가장 왼쪽 거 거기다가 부여를 하는 겁니다. 나머지는 여기다가 100의 1을 쓰니까 이걸 갖다 쓰니까 100의 2번을 쓰면 겹칩니다. 그렇죠. 100의 3번을 써도 겹쳐요. 100의 3번을 써도 겹치니까 100의 4번을 쓰면 어떻게 됩니까? 안 겹치죠. 그럼 이 100의 4번이 어떻게 나오느냐. 한 필지는 종전 지번을 부여하고 나머지는 본번에 최종 부번까지는 다 겹칩니다. 그렇죠. 최종 부번에 다음 순번으로 부번으로 부여하는 겁니다. 최종 부번은 겹치죠. 최종 부번에 다음 순번으로 부번으로 부여하면 지번이 겹치지 않겠죠. 네. 그래서 여기가 100의 4, 여기가 100의 5번이 될 겁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여기를 한 필지 토지를 두 필지로 나누겠다는 겁니다. 한 필지는 종전 지번을 그냥 갖다 쓰면 돼요. 그런데 북서기번의 방식이니까 맨 왼쪽 거에 종전 지번을 쓰는 겁니다. 여기가 뭐가 되겠습니까? 100번. 이쪽은요. 본번에 최종 부번에 다음 순번으로 부번을 부여하면 겹치지 않습니다. 이렇게 부여를 하는 겁니다. 한 필지는 분할 전 지번으로 부여하고 나머지는 본번에 최종 부번에 다음 순번으로 부번으로 부여하면 겹치는 경우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렇죠. 이 토지를 두 필지로 쪼개겠다는 겁니다. 한 필지는 종전 지번으로 부여하고 나머지는 본번에 최종 부번에 다음 순번으로 부번으로 부여하면 겹치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여기가 100의 7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를 또 나눠보겠습니다. 한 필지는 종전 지번으로 부여하고 나머지는 본번에 최종 부번에
다음 순번으로 부번으로 부여할 겁니다. 그러면 안 겹칠 거예요. 이렇게 지번을 부여를 하겠다는 겁니다. 정리하죠? 한필지는 종전 지번으로 부여하고 분할 전 지번을 부여하고 나머지는 본번에 최종 부번에 다음 순번으로 부번으로 부여를 하는 겁니다. 그렇죠? 말로 만드셔야 돼요. 그런데 이런 경우가 있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여기에 건축물이 있습니다. 건축물이. 그렇다면 이 건축물의 대지 지번은 분할 전에는 얼마였습니까? 100의 1번이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분할이 된 이후에는 얼마로 바뀌었습니까? 100의 4번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건물과 관련된 모든 서류들은 지번이 다 바뀌어야 돼요. 공적 서류건 사적 서류건 모든 이 건물과 관련된 서류는 다 바뀌어야 됩니다. 맞습니까? 일이 굉장히 많아져요. 공문서 같은 경우는 공무원들이 바꾸면 되겠지만 사무소 같은 경우는 바꾸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겠죠? 그러면 이 대지 지번 서류를 바꾸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분할 전 지번과 분할 후의 지번을 일치시켜야 될 겁니다. 그렇겠죠? 이렇다면 서류를 바꿀 필요가 없을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이렇게 되겠습니까? 건축물이 있는 토지에 종전 지번을 부여하면 됩니다. 건축물이 있는 토지에 종전 지번을 부여하면 될 겁니다. 그렇겠죠? 그러면 나머지 100의 4와 100의 5는 위에서 아래쪽으로 부여하면 됩니다. 여기가 100의 4가 될 테고 여기가 100의 5가 될 겁니다. 그렇죠? 이렇게 지번을 부여하게 되면 이 건축물과 관련된 서류는 지번을 바꿀 필요가 없게 됩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여기에 건축물이 이렇게 있더라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대지 지번이 종전에는 얼마였습니까? 100의 3번. 분할 이후에는 지번이 바뀌었죠? 얼마로? 100의 9번. 그러면 서류를 몽땅 바꿔야 되니까 분할 전 지번과 분할 후의 지번을 일치시켜야 될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기에다가 종전 지번을 부여하면 될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제 여기가 100의 8이 될 테고 여기가 100의 9번이 될 겁니다. 이렇게 지번을 부여하면 이제 깔끔하게 끝날 겁니다. 그럼 이걸 말로 만드셔야 돼요. 말로 어떻게 하는 겁니까? 건축물이 있는 토지에 종전 지번을 부여하고 나머지는 본번에 최종 부번에 다음 순번으로 부번으로 부여를 하면 됩니다. 정리하죠? 이 분할의 경우에는 한필지는 분할 전 지번으로 부여하고 종전 지번으로 부여하고 나머지는 본번에 최종 부번에 다음 순번으로 부번으로 부여함이 원칙이죠. 다만 예외적으로 건축물이 있는 경우에는 건축물이 있는 토지에 종전 지번을 부여하고 나머지는 본번에 최종 부번에 다음 순번으로 부번으로 부여를 해야 될 겁니다. 이게 그림이 떠오르지 않으면 이거 말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럼 득점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림을 떠올리시면 될 겁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합병을 보셔야 되겠죠. 합병. 합병의 개념은 뭡니까? 두 필지 이상의 토지를 한 필지로 합쳐서 지적공부에 등록하는 것을 합병이라고 부를 겁니다. 두 필지 이상의 토지를 한 필지로 합쳐서 지적공부에 등록하는 것을 합병이라고 부를 겁니다. 그러면 여기는 100번이 될 테고 여기는 101번, 103번, 103번, 104번 이렇게 네 필지로 구성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네 필지 토지가 한 필지로 합쳐졌다는 겁니다. 그러면 새로 생긴 이 토지의 지번을 부여해야 될 텐데 어떤 지번을 부여하냐면 여기 있던 지번을 갖다가 쓰게 됩니다. 여기 있는 지번을 갖다가 쓰게 돼요. 그러면 네 개의 지번 중에서 하나를 선택해야 되겠죠. 네 필지에서 한 필지로 바뀌었으니까 하나를 선택해야 되는데 선택하는 방법은 가장 선순위 지번을 선택하는 겁니다. 가장 선순위 지번을 선택하게 될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이런 경우도 있을 수가 있을 겁니다. 여기는 100의 1번이고 여기는 101의 5번이고 103의 3번이고 104의 1번입니다. 이 네 필지 토지를 한 필지로 합쳐서 지적공부에 등록을 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네 필지에서 한 필지로 바뀌었으니까 여기서 지번을 하나 선택해서 이쪽에 등록하면 될 겁니다. 지번을 선택하는 방법은 가장 선순위 지번을 선택하는 겁니다. 얼마입니까? 100의 1번이 될 겁니다. 여기는 100번지 지번이고 101번지 여기는 100의 1번지 지번이고 101의 5번 지번이고
103 지번이고 104 지번입니다. 그러면 이 네 필지 토지를 한 필지로 합치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지번을 선택해야 되는데 가장 선순위 지번을 합병의 지번으로 선택해야 되겠죠. 그런데 본번이 있을 때는 본번에 우선순위가 있으니까 본번 중 선순위 지번을 합병의 지번으로 선택해야 될 겁니다. 몇 번입니까? 103번으로 선택하게 됩니다. 그렇죠. 정리하겠습니다. 합병은 두 필지 이상의 토지를 한 필지로 합쳐서 지적공부에 등록하는 것인데 이때 합병의 지번 부여 방법은 종전 지번 중에서 가장 선순위 지번을 합병의 지번으로 선택합니다. 다만 본번이 있는 경우에는 본번 중 가장 선순위 지번을 합병의 지번으로 선택을 해야 될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건축물이 있더라는 겁니다. 여기에도 건축물이 있고 건축물이 있더라는 겁니다. 건축물이 있는 경우에는 지번의 선택 방법이 어떻게 되느냐? 바뀌지 않습니다. 바뀌지 않습니다. 바뀌지 않습니다. 바뀌지 않을 겁니다. 그렇겠죠? 그런데 토지 소유자가 건축물이 있는 지번을 합병의 지번으로 선택해달라는 신청이 있는 경우, 선택해달라는 신청이 있는 경우, 이때는 건축물에 있는 지번을 합병의 지번으로 선택해야 될 겁니다. 맞습니까? 그렇죠. 건축물에 있는 지번을 합병의 지번으로 해달라는 신청이 있게 되면 그때 비로소 이렇게 선택이 될 겁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신청이 있게 되면 이렇게 결정을 해야 될 겁니다. 그렇죠. 이게 분할과의 차이점이죠. 분할의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건축물이 있는 토지에 무조건 종전 지번으로 부여했죠. 그런데 이 합병의 경우에는 건축물이 있는 지번을 합병의 지번으로 부여해달라는 신청이 있어야지만 그 지번을 합병의 지번으로 부여를 해야 될 겁니다. 이게 결정적인 차이고 시험에도 자주 나오죠. 되셨습니까? 네, 다 아시는 거니까 재미없죠. 다 아는 거니까. 그러면 여기서 결번이 나타납니까? 나타나지 않습니까? 결번이라면 이 결자가 빠진다는 뜻이죠. 결석한다, 결자합니다. 지적공부에서 빠져나간 번호, 이거를 결번이라고 얘기할 겁니다. 그럼 여기서 빠진 번호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그렇죠. 따라서 신규 등록 전환의 경우는 결번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렇죠. 빠진 번호가 있을 수가 없어요. 오히려 번호를 어딘가로부터 훔쳐와야 되죠. 번호를 어딘가로부터 훔쳐야 될 겁니다. 이 분할의 경우 결번이 나타납니까? 여기도 결번이 나타나지 않죠. 오히려 지번이 더 필요해요. 그렇죠. 여기는 결번 나타납니까? 그렇죠. 4개의 지번 중에서 하나만이 선택되어지니까 3개는 결번이 나타납니다. 그렇죠. 합병의 경우 결번이 나타난다는 거 좀 기억해 두셔야 돼요. 결번이 나타나면 이 결번을 어떻게 합니까? 결번 대장에 등록할 겁니다. 결번 대장에 등록해서 영구히 보존해야 됩니다. 예전에 다 설명했던 거예요. 이게 출제가 이루어지는데요. 여기서 지번 대장이 아니라 결번 대장이라는 거 기억하셔야 되고요. 지적 공부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영구 보존 장부라는 것도 기억하셔야 됩니다. 출제가 되고 있죠. 결번은 지번 대장에 등록하는 게 아니라 결번 대장에. 지적 공부는 아니지만 영구 보존 장부라는 거 이것도 기억해 두셔야 될 겁니다. 그래서 이 내용들이 쭉 나오게 되는데 이제 뭘 보실 거냐면 지적 확정 측량 실시 지역의 지번 부여 방법을 보실 겁니다. 지적 확정 측량 실시 지역의 지번 부여 방법. 이건 좀 어려운 개념이죠. 네. 너무 어려워서 잘 출제를 안 하다가 최근부터는 출제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 이 지적 확정 측량이라는 개념을 아셔야 될 텐데 이 지역은 많은 토지들이 등록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많은 토지들이 등록되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 지역에 도시개발 사업이 시행이 되더라는 겁니다. 도시개발 사업이 시행이 돼버리면 이 토지의 모양이 바뀌어요. 이렇게 바뀝니다. 바둑판 모양의 토지로 바뀝니다. 도시개발 사업이 시행이 되면 그러면 이때 지번 바뀔까요? 안 바뀔까요? 지번 바뀌죠. 그 다음에 지목 바뀌겠습니까? 지목도 대부분 바뀔 겁니다.
경계 바뀝니까? 하얀색에서 노란색으로 바뀌었죠? 당연히 면적도 바뀔 겁니다. 좌표값도 있다면 바뀔 겁니다. 그렇겠죠? 따라서 도시개발 사업이 시행이 되면 토지에 관한 정보들이 다 바뀝니다. 적은 정보란 뜻이라고 했죠? 토지에 관한 정보들이 다 바뀔 거예요. 지적이 바뀔 겁니다. 따라서 토지에 관한 정보들을 새롭게 확정시켜야 됩니다. 토지에 관한 정보들을 바뀌니까 새롭게 확정을 해야 될 겁니다. 새롭게 확정하기 위해서 측량을 해야 되는데 이를 지적 확정 측량이라고 얘기할 겁니다. 그렇죠? 토지에 관한 정보들을 새롭게 확정할 때 하는 측량, 지적 확정 측량. 그래서 이 지적 확정 측량은 도시개발 사업에 필수적으로 수반되는 측량입니다. 그렇죠? 도시개발 사업에 필수적으로 수반되는 측량이 지적 확정 측량이라고 얘기를 할 겁니다. 이 지역에는 많은 토지들이 등록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많은 토지들이 등록되어 있는 상태예요. 네, 이렇게 토지들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집원은 예를 든다면 100번지, 100의 1번지, 100의 2번지, 100의 3번지, 100의 4번지, 105번, 106번, 107번, 108번, 109번, 110번, 111번, 112번, 113번 이렇게 토지들이 등록되어 있는 상태가 될 겁니다. 그렇겠죠? 그런데 이 지역에 도시개발 사업이 시행이 되더라는 겁니다. 이 지역에 도시개발 사업이 시행이 되면 토지들이 다 어떻게 됩니까? 바둑판 모양으로 바뀔 겁니다. 따라서 지적 확정 측량을 시행하게 될 겁니다. 맞습니까? 네. 이쪽은 도시개발 사업이 시행이 되는데 이쪽은 도시개발 사업이 시행되지 않았습니다. 이쪽은 토지가 바뀔까요? 안 바뀔까요? 당연히 안 바뀔 겁니다. 그렇겠죠? 그러면 이제 이 토지들이 이쪽은 바둑판 모양의 토지로 바뀔 테고 이쪽은 바둑판 모양의 토지로 안 바뀌겠죠? 기존의 모양을 고스란히 유지를 할 겁니다. 이게 똑같이 그려야 되는데 저는 사소한 거에 목숨을 잘 걸어요. 네, 똑같죠? 네, 똑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쪽에는 종전의 지번을 갖다 쓰겠죠? 종전의 지번을 갖다 쓸 겁니다. 100의 3, 여기 100의 4, 여기는 112, 105, 그 다음에 111, 그 다음에 113 이렇게 맞습니까? 네, 이렇게 지번을 갖다가 쓸 겁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다가 지번을 부여해야 되는데 여기다가 부여하는 지번은 이쪽의 지번을 이쪽에 부여를 해야 될 겁니다. 맞습니까? 이쪽에 있는 토지 지번을 이쪽에 다시 배열을 해야 돼요. 그러면 이쪽에 지번이 뭐가 있습니까? 100번, 100의 1번, 100의 2번, 100의 2번, 100의 3번. 여기 100의 3번이 있죠? 작지만. 그렇죠? 그 다음에 108번, 105번 여기도 있죠? 105번. 그 다음에 106번, 107번, 108번, 109번, 110번, 111번. 그렇죠? 이제 이 지번을 이쪽에다가 부여를 해야 되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지번을 고스란히 부여하는 게 아니라 가능하면 본번을 선택한다고 아까 말씀드렸죠? 그래서 본번만 선택해서 부여하는 겁니다. 부번은 다 빠져야 됩니다. 그래서 부번을 빼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본번만으로 부여하는 겁니다. 기존의 지번 중에서 본번만으로 부여하는 겁니다. 첫 번째 이거 기억하셔야 돼요. 본번만으로 부여할 것. 이게 한번 출제가 됐습니다. 두 번째 여기에 걸쳐 있는 건 어떨까요? 걸쳐 있는 것도 이쪽에서 이미 사용하고 있죠. 따라서 걸쳐 있는 것들도 빼야 됩니다. 그렇죠. 양다리. 제가 좋아하는 건데, 네. 선생님도 좋아하시잖아요. 네. 네, 이거 걸쳐 있는 걸 빼야 됩니다. 걸쳐 있는 거 몇 번입니까? 100의 3. 이미 빠졌네요.
105번 걸쳐있죠? 양쪽에 걸쳐있는 거 빼야 됩니다. 그 다음에 요거 빼야 되겠죠? 걸쳐있으니까. 그렇죠? 100 얼마예요 이거? 10에 이렇게 빼야 될 겁니다. 이제 나머지 본본만으로 된 거 요거를 부여하면 될 겁니다. 맞습니까? 첫 번째 본본만을 선택해야 된다고 그랬죠? 두 번째 걸쳐있는 거 뺀다 그랬죠? 세 번째 이제 보겠습니다. 여기 100번이 있으니까 요거를 이제 부여하면 될 겁니다. 총 몇 개예요? 6개. 6개를 여기다 부여하면 되는데요. 부여해 보겠습니다. 100번. 그 다음에 106번. 그 다음에 107번. 여기 108번. 그리고 선택하지 않은 것은 다 결번 처리하면 될 겁니다. 결번 처리. 그렇죠? 결번 대정에 등록한 후 영구 보존하면 될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지번을 부여하면 이상한 결과가 나타납니다. 뭡니까? 이렇게 부여하면 이상한 결과가 나타나요. 네? 네, 연속성. 연속성도 아주 큰 하자의 연속성이 있습니다. 뭘까요? 여기 본본이 여기 있죠? 9번은 본본에 딱 붙어 있어야 돼요. 무조건. 그렇죠? 그런데 9번이 어디 있습니까? 떨어져 있습니다. 이거는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됩니다. 이건 연속성의 문제보다 더 큰 거예요. 그렇죠? 따라서 요거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부여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본본 옆에 반드시 부본이 있어야 되는데 이건 뚝 떨어져 있습니다. 절대로 있어서는 안 돼요. 이거 이해가 되십니까? 이걸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지적 확정 측량 실시 지역에 있는 지번 중에서 지적 확정 측량 실시 지역에 있는 지번 중에서 지적 확정 측량 실시 지역 바깥에 있는 지번 중에서 본번이 같은 지번을 빼야 됩니다. 그렇죠? 지적 확정 측량 실시 지역 안에 있는 지번 중에서 그 바깥에 있는 본번이 같은 지번은 빼야 되더라는 겁니다. 본번이 같은 지번. 이거 이해가 되십니까? 빠지지 않는다면 본번과 부번이 떨어지게 돼요. 이건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됩니다. 따라서 이것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제거가 돼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정리를 해보죠. 첫 번째, 본본만을 선택할 것. 본본만을 선택할 것. 두 번째, 경계에 걸쳐 있는 지번은 제외할 것. 경계에 걸쳐 있는 지번은 제외할 것. 세 번째, 지적 확정 측량 시지적 안에 있는 지번 중에서 바깥에 있는 본번이 같은 지번은 빼야 됩니다. 바깥에 본번이 같은 지번은 빼야 됩니다. 맞습니까? 그리고 나머지 지번을 부여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에 지번은 어떻게 부여가 됩니까? 106번, 107번, 그 다음에 108번, 109번. 선택하지 않은 것은 다 결번 처리하는 겁니다. 결번 대정에 등록한 후 영구 보존해야 될 겁니다. 이거 이해가 되십니까? 네? 네. 그런데 조금 더 추가를 할 겁니다. 여기 지금 네 필지만 나왔지만 여기가 이렇게 되는 경우도 있을 수가 있을 거예요. 이렇게 9필지가 만들어졌다는 겁니다. 그러면 부여해야 될 지번의 개수는 몇 개입니까? 부여해야 할 지번의 개수는 몇 개가 필요합니까? 9개가 필요합니다. 그렇죠? 부여해야 할 지번의 개수는 9개가 필요한데 부여할 수 있는 지번의 개수는 몇 개가 있습니까? 부여할 수 있는 지번의 개수는 몇 개입니까? 5개. 그렇죠? 그러면 이렇게 지번을 부여하면 106번, 107번, 108번, 109번, 110번. 여기가 떠버립니다. 그렇죠? 부여해야 될 지번의 개수는 9개가 필요한데 부여할 수 있는 지번의 개수는 5개만 존재하니까 나머지 4개는 붕 떠버립니다. 따라서 이때는 이렇게 지번을 부여할 수가 없습니다. 이때는 어떻게 부여하느냐면 이걸 단지로 정합니다. 단지, 1단지, 2단지, 3단지. 즉 블록식 단지식으로 하나의 본번을 부여합니다. 106, 107, 108 부여하고 나머지는 부번을 붙여서 순차적으로 지번을 부여합니다. 여기 106,
그러면 여기는 106에 1, 106에 2, 여기는 107, 107에 1, 107에 2, 108이니까 108에 1, 108에 2. 이렇게 단지를 정해서 하나의 본번을 부여한 후 순차적으로 부번을 부여하면 됩니다. 이렇게 부여하던 이게 첫 번째. 두 번째는 이러한 방법을 쓸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그 지번부여 지역의 최종 지번은 뭡니까? 113이죠. 맞습니까? 113 다음으로 순차적으로 본번을 부여합니다. 이렇게 114, 115, 116, 117, 118, 119, 120, 121, 122 이렇게 지번을 부여할 수도 있습니다. 다시 정리하자면 부여해야 될 지번의 개수가 부여할 수 있는 지번의 개수보다 많은 경우, 즉 이러한 경우. 거꾸로 얘기하면 부여할 수 있는 지번의 개수가 부여해야 할 지번의 개수보다 적은 경우. 이 경우는 두 가지 방법을 쓰는데요. 첫 번째, 단지를 정해서 하나의 본번을 부여한 후 순차적으로 부번을 부여하든지 아니면 그 지번 부여 지역의 최종 지번의 다음 순번으로 순차적으로 본번을 부여하든지. 되셨나요? 네. 만만치 않죠? 네. 한 번 더 하겠습니다. 한 번. 네. 이 도시개발사업 시행지역은 지적 확정 측량이 뒤따르는데요. 지적 확정 측량 실시 지역의 지번 부여 방법은 첫 번째, 그 지역에서 본번만을 선택합니다. 본번만을 선택해요. 두 번째, 본번 중에서 제거되는 지번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 경계에 걸쳐 있는 지번. 양쪽에서 사용하고 있으니까 경계에 걸쳐 있는 지번 제거. 두 번째, 지적 확정 측량 실시지역 안에 있는 지번 중에서 바깥에 있는 본번이 같은 지번. 아까 100번 제거했죠? 본번이 같은 지번도 제거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본번으로 나머지 것으로 순차적으로 지번을 부여해야 될 겁니다. 맞습니까? 그런데 예외적으로 부여할 수 있는 지번의 개수가 부여할 수 있는 지번의 개수보다 적은 경우, 그때는 두 가지 방법을 씁니다. 첫 번째, 단지를 정해서 단지마다 하나의 본번을 부여한 후 순차적으로 필지별로 부번을 부여하든지, 또는 그 지번 부여 지역의 최종 본번의 다음 순번으로 본번으로 순차적으로 부여를 하게 됩니다. 되셨습니까? 워낙 어려워서 계속 반복을 해봤습니다. 그러면 이제 8쪽을 보시면 8쪽 지적 확정 측량을 실시한 지역의 각 필지의 지번부여 방법이라고 나와 있죠. 거기 1번을 보시면 도시개발사업 등이 완료됨에 따라 지적 확정 측량을 실시한 지역의 각 필지의 지번을 새로 부여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지번을 제외한 본번으로 부여할 것, 본번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렇죠? 본번만을 선택한다고 했죠. 도시개발 사업 시행 지역 내에서의 지번 중에서 본번만을 선택한다고 했습니다. 두 번째, 제외되는 게 있죠. 거기 보시면 제외되는 것 동글뱅이 첫째, 동글뱅이 둘째 나와 있는데, 지적 확정 측량을 실시한 지역의 종전 지번과 지적 확정 측량을 실시한 지역 바깥에 있는 본번이 같은 지번이 있을 때는 그 지번을 제외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아까 제거가 된 지번이 몇 번이었습니까? 100번. 그렇죠. 100번. 2번, 지적 확정 측량을 실시한 지역의 경계에 걸쳐 있는 지번도 양다리 걸치고 있으니까 제거가 돼야 되겠죠. 네, 두 가지가 제거가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거기 다만, 위에서 세 줄의 다만을 보시면 다만 부여할 수 있는 종전 지번의 수가, 예를 들었을 때 부여할 수 있는 종전 지번의 수는 몇 개였습니까? 5개. 그렇죠. 부여할 수 있는 종전 지번의 수가 새로 부여해야 될 지번의 수 몇 개가 필요했습니까? 9개. 그렇죠. 새로 부여할 지번의 수보다 적을 때는 블록 단위로 하나의 본번을 부여한 후 단지로 정해서 단지별로 하나의 본번을 부여한 후 필지별로 부번을 부여하거나, 그렇죠. 하나의 단지를 정해서 단지별로 본번을 부여한 후, 단지식, 블록식 똑같은 뜻이에요. 단지별로 본번을 부여한 후 필지별로 부번을 부여하거나. 맞습니까? 두 번째.
그 지번 부여 지역의 최종 본번에 다음 순번으로 본번으로 순차적으로 지번을 부여하면 될 겁니다. 되셨나요? 만만치 않죠? 네. 그 다음에 거기 밑에 보시면 지적 확정 측량을 실시한 지역의 각 필지의 지번 부여 방법을 준용하여 지번을 부여하는 방법이 있었죠. 제가 예전에 두 문자 따서 요거 하나 암기하시라고 부탁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도, 추, 지, 행, 확정. 이렇게 암기를 부탁드린 적이 있어요. 도는 뭡니까? 도시개발 사업시행지역. 그렇죠. 두 번째, 축은 뭡니까? 축척변경지역. 지는 지번변경지역. 행은 행정구역 변경지역. 행정구역 개편지역. 그렇죠. 이 네 가지 경우에는 지적확정 측량 시행지역에서의 지번부여 방법을 쓴다고 했습니다. 그렇죠. 도, 축, 지, 행, 확정. 도시개발 사업시행지역. 축척변경지역, 지번변경지역, 행정구역 개편지역, 행정구역 개편지역. 요 네 가지 경우에는 지적확정 측량 시행지역에서의 지번부여 방법을 사용한다라고 강조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거기 6번을 보시면 도시개발 사업 등이 준공되기 전에, 주는 완료 준자고 공은 공사라는 뜻이 될 겁니다. 준공되기 전에 사업 시행자가 지번부여 신청을 한다면 도시개발 사업이 완료되기 전이니까 토지 자체가 바둑판 모형으로 바뀌기 전 단계입니다. 맞습니까? 전 단계이기 때문에 토지를 기준으로 지번을 부여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겠죠? 토지가 아직 바둑판 모양의 토지로 바뀐 토지가 아니죠. 준공되기 전이니까. 따라서 이때는 무엇에 따라 부여할 수밖에 없습니까? 계획도. 그렇죠. 계획도 갖고 지번을 부여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이것도 종종 출제됩니다. 사업계획도. 그렇죠. 그 다음에 지목의 설정 방법. 이거는 좀 쉬었다 하겠습니다.